자, 그 다음에 솝 에러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자, 솝 바디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랬죠? 웹 서비스를 호출하고 응답하는 데 관련된 메시지가 포함될 수도 있고, 그리고 솝 메시지를 처리하는 도중에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에러 메시지를 솝 바디 안에 포함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해 솝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근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솝 메시지를 처리하지 못했어요. 서버에서. 그러면은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로 어떤 정보를 날려줘야 될 거예요. 에러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겠죠. 아, 나 어떤 이유에서 이런 네가 보낸 솝 메시지를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에러 메시지 역시도 솝 메시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송되게 돼요. 그럼 이 에러 메시지를 솝 메시지 안에 기술해야 되는데 어디에 기술하느냐? 바로 솝 바디 안에다가 에러 메시지를 기술해서 클라이언트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솝에서 에러 메시지를 나타내는 엘리먼트는 펄트 엘리먼트예요. 그래서 이 펄트 엘리먼트가 의미하는 것, 솝 메시지를 처리하는 도중에 발생한 에러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엘리먼트가 바로 펄트 엘리먼트예요. 그래서 이 펄트 엘리먼트는 그 솝 바디를 의미하는 바디 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와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떤 메시지냐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어떤 솝 메시지를 메소드 호출을 하기 위해서 솝 메시지를 전송했어요. 근데 서버에서 솝 메시지를 처리하지 못해서 클라이언트로 에러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메시지가 바로 아래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의 구조를 보니까 자, 인벨롭이라는 루트 엘리먼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솝 헤더와 솝 바디가 포함되어 있네요. 자, 솝 바디 안에는 뭐가 있어요? 펄트라는 엘리먼트가 나오네요. 이 펄트라는 엘리먼트만 딱 보면 뭘 할 수 있다? 아, 이거 솝 메시지가 잘못 처리돼서 에러 메시지를 기술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펄트라는 엘리먼트 안에는 펄트 코드와 펄트 액터, 펄트 스트링, 디테일 이와 같은 네 가지 엘리먼트를 하위 엘리먼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펄트 코드는 솝 스펙에서 정의된 에러 코드를 기술하기 위한 엘리먼트가 바로 펄트 코드 엘리먼트예요. 자, 그 다음에 펄트 액터 엘리먼트는 이 솝 메시지를 처리하는 도중에 누가 에러를 발생시켰냐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엘리먼트가 바로 펄트 액터 엘리먼트예요. 그리고 펄트 스트링은 그 에러 원인을 스트링 형식으로, 문자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펄트 스트링 엘리먼트입니다. 그리고 디테일 엘리먼트는 뭐 추가적인 엘리먼트들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디테일 엘리먼트예요. 이 펄트 코드에는 어떤 그 코드들이 사용될 수 있냐면 이 펄트 코드라는 엘리먼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솝 스펙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에러 코드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버전 미스매치, 그리고 머스트 언더스탠드,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버전 미스매치는 자, 제가 한 가지씩 적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펄트 코드는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 버전 미스매치. 이 버전 미스매치는 현재 솝 버전이 1.1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솝 버전은 1.1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솝 2.2까지 있죠. 이런 솝 버전과 관련된 오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때, 이런 버전과 관련된 오류 정보로 솝 메시지를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버전 미스매치라는 그 펄트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ust understand라는 에러 코드가 있습니다. 이 must understand라는 에러 코드는 자, 솝 헤더에 must understand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솝 헤더 안에 must understand가 1로 지정되어 있어요. 1로 지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근데
must understand attribute의 값이 1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솝 헤더를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에러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펄트 코드가 바로 must understand라는 코드예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값은 그 에러 코드는 각각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솜 메시지를 처리하지 못했다. 혹은 서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메시지를 처리하지 못했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에러 코드예요. 그래서 펄트 코드라는 엘리먼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렇게 버전 미스매치, must understand,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에러 코드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펄트에 관한 내용은 솝 1.2에서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됐어요. 자, 근데 뭐 그 변경된 내용을 지금 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솜 메시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솜 메시지의 구조를 차근차근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자, 솜 메시지는 솜 파트와 첨부 파일을 의미하는 하나 이상의 어태치먼트를 포함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솜 파트는 솜 인벨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솜 인벨롭은 솜 메시지의 추가적인 정보를 의미하는 솜 헤더와 웹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 실제 메시지인 솜 바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솜 헤더에는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술하는 내용이 바로 솜 헤더인데 이 안에는 액터라는 어트리뷰트와 must understand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액터 어트리뷰트는 솜 헤더 내용을 누가 처리해야 될지를 지정하기 위한 어트리뷰트가 바로 액터 어트리뷰트고 must understand란 어트리뷰트는 해당 솜 헤더의 내용을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지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지정하기 위한 어트리뷰트가 바로 must understand 어트리뷰트예요. 그 다음에 솜 바디에는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실제 정보가 담긴 부분이 바로 솜 바디예요. 솜 바디에는 웹 서비스를 호출하고 응답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기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솜 메시지 처리 도중에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의 내용을 기술하기 위한 곳이 바로 솜 바디입니다. 그래서 솜 메시지 처리 도중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펄트라는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에러의 내용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펄트라는 엘리먼트는 하위에 펄트 코드, 펄트 액터, 펄트 스트링, 디테일 이렇게 네 가지 엘리먼트를 가질 수가 있고 자, 펄트 코드 솜 1.1 스펙에서 지정된 펄트 코드에는 버전 미스매치 그리고 must understand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네 가지 에러 코드 중에 한 가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솜 메시지의 구조를 전부 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솜 메시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솜 메시지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솜 메시지의 처리 절차인데 보통 제가 다자간의 솜 메시지를 처리하는 솜 메시지가 처리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다자간의 솜 메시지가 처리될 경우에 여러 개의 노드를 거치면서 솜 메시지가 처리될 경우에 솜 메시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솜 발신자가 우선 웹서비스 중개자 A라는 애한테 솜 메시지를 보내면 솜 A라는 노드가 솜 메시지를 처리하고 나머지 솜 메시지를 다시 B라는 애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B라는 애가 또 솜 메시지 처리해서 마지막 종점인 C라는 애한테 보내면 이제 웹 서비스를 다 처리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다시 솜 메시지 발신자에게 보내는 과정으로 솜 메시지가 처리된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럼 서비스 중개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 그러니까 A라는 노드와 B라는 노드가 하는 역할은 뭐냐? 자, 우선 솜 헤더에서 자신이 처리돼야 될 헤더 정보가 있는지 액터 어트리뷰트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자, 만약에 자기가 처리해야 될
헤더 정보가 있다면 그 헤더 정보의 값이, 그러니까 헤더 정보의 안에 사용된 must understand attribute의 값이 1인지 0인지를 판단합니다. 1이면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0이면 처리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must understand attribute의 값이 1이면 반드시 해당 수업 헤더 블럭을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처리하지 못했다라면 수업 폴트라는 에러 메시지를 작성을 해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수업 메시지를 보낸 사람한테 전송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헤더 정보를 잘 처리했다면 자신이 처리한 헤더 정보를 제거한 후에 다음 사람에게 수업 메시지를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수업 중계자를 다 거쳤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마지막 수업 메시지를 처리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처리되지 않은 마지막 헤더 정보 부분을 모두 처리하고 실제 수업 메시지를,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수업 바디에 기술된 내용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리 결과를 필요에 따라서 수업 메시지 발신자에게 전송을 합니다.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에 전송을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수업 메시지가 처리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두 번째 절의 마지막 내용인 첨부 파일이 포함된 수업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 메시지는 하나 이상의 첨부 파일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첨부 파일은 어태치먼트로 불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메시지는 하나 이상의 어태치먼트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의 형식은 마인 타입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첨부 파일이 포함된 수업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자, 수업 파트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첨부 파일을 포함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첨부 파일을 의미하는 어태치먼트가 이와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어태치먼트, 첨부 파일을 2개 포함하고 있는 수업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수업 메시지에 포함된 첨부 파일은 이와 같이 컨텐츠 타입이라는 예약어와 텍스트 플레인이라는 마인 타입을 이용해서 그 내용의 데이터 타입을 표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이미지 데이터를 이렇게 마인 타입으로 표현을 해서 첨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수업 메시지는 첨부 파일을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2절에서는 수업 메시지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 메시지의 내용에 관해서는 이 뒤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메시지를 보는 데 있어서 지금 딱히 이건 이런 거야 외우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앞으로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몇 번 보다 보면 눈에 익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장 강의, 두 번째 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